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벌써 이미 이렇게. 네. 자, 오늘 기쁜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느 분의 소식일까요? 네? 이성숙 의원님. 야, 이게 참 이렇게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잖아요. 네, 얘기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주세요.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 자, 이번에 이성숙 의원께서 시민단체가 실시한 부산시의회 1년차 의정평가에서 1등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근신이 재선 의원으로서 체면치레는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난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왕성히 또 열심히 네. 하셨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네. 찬물을 끼얹으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점수는 낮아요. 점수가 74.9점. 네. 왜 이렇게 낮아요? 1등이긴 한데 너무 낮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점수 받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나 더 받으려면 머리가 쓸 것 같아요. 아니,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우겠습니다. 해주시면 되지 또. 알겠습니다. 열심히 말씀 하겠습니다. 네. 빅벙커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죠? 빅벙커는 거기 뭐죠? 채점표에 전혀 없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앞부분 좀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집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예산감시위원이 빅벙커를 찾아주셨는데요. 제가 살짝 제작진에게 듣기로는 이성숙 의원 못지않은 센캐다, 센캐. 센캐입니다. 맹승자 기장군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기장군의 맹승자 의원입니다. 빅벙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해맑은 미소를 가지신 분이 센캐라고 하다니 참. 서류를 들여다보면 약간 좀 제가 돌변하는 것 같습니다. 돌변하는 센케 이미지로. 그거에 좀 걸치는 이해 당사자들은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맹승자 기장군 의원께서 자리해 주셨으니 기장군과 관련된 예산 다루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제 예상이 맞을런지 오늘의 예산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11억 5,778여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뤄본 예산 중에서 거의 가장 적은 편이에요. 금액 자체로만 보면. 그러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금액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가 않죠. 어떻게 잘 쓰이느냐가 중요하고. 자, 오늘 또 그래서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예산에 대한 세 분의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기장군의 새로 생긴 특산물. 모르겠는데요? 정수장님. 정말 아는 만큼 분노한다. 너무 뻔한가지고 다른 주제에도 그거 항상 똑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말장난 있고 지금 다시 하세요. 좀 이따. 자, 맹 의원님. 아니, 저는 처음이라서 아직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런데요. 기장군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감사 결과도 있었고 해서 기장군 그 한마디로 하셔야 되는데. 아직 얼떨떨해서 그럽니다. 얼떨떨로 가겠습니다. 네, 얼떨떨로. 의원님 것만 채택하고 오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예산이길래 이렇게들 힌트를 주는데도 힘들어하셨을까 궁금하죠?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불타오르네. 사과하십시오. 사과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끝까지 듣고 말씀을 하세요. 사과하십시오. 노범기입니다. 빨리 사과하십시오. 노범기입니다. 사과하십시오. 교수님 초선에 2010년 초선에 수의 계약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선이 되셔서 2014년도에 160억으로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그러더니 2017년도에요. 375억을 넘었습니다. 약 200배 가까이가 불어난 겁니다. 이 부분이 전혀 체크가 안 되신다는 거는 아니 그게 뭐 체크하고 잘못됐습니까? 계셨습니다. 아니 그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판단한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보고를 받지 부서에서 않습니까? 판단한 사안이죠. 보고를 받죠.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군수님, 아니 수익이 늘어나면 뭐 잘못됐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전에는 입찰 방식으로 하던 사업들이 갑자기 다 수의 계약으로 바뀝니다. 의원님 말씀이 황당스럽다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9억으로 다 모아가는 게 대한민국에. 그런 거 없어요, 의원님. 딴 데 가면 웃습니다, 의원님. 부끄러워요. 군수님. 제발. 군수님, 의원님 공부 좀 하실 만하세요, 정말. 그렇다면 그 면허를 소지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수의계약을 보니까 갑자기 급속도로 그 계약 건수가 뛰었더라고요. 300억이 넘게 저희 예산의 총 20%가 지금 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맺어져 있고 또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고 감사 결과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그 감사 결과에는 제가 문제 제기한 것 이상으로 지금 커다랗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부산 MBC의 원혜영 PD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번에 예. 수의 계약 관련해가지고 감사 결과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건설 그 수의 계약 문제 같은 거는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또 있을까요? 없죠. 투명하게 절차를 그리고 투명하죠. 네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보고받기로. 예. 현재로까지 보고받기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빅벙커 오늘의 주제는요. 최근 문제가 불거진 기장군과의 그 한 업체와의 계약 그리고 기장군의 양빈 사업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장군의 그 계약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앞서 영상에도 잠깐 나왔다시피 기장군이 공사 계약 자체도 되게 많아요. 그 지역이 많기도 하지만 특히 수의 계약이 증가한 추세라고 합니다. 예산 흐름에 맥을 짚는 예산계의 허준. 오늘 시작은 좀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한번 짚어주시죠.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산에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기장이 재정 상태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군 지역들이 공사를 좀 많이 하는데 기장이 좀 그중에 심한 것 같아요. 2018년만 보더라도 5,500억 정도 돈을 쓰는데 679건의 발주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한 해 예산의 8%거든요. 426억인데 예. 심지어 2015년에는 예산의 5분의 1이 공사 계약에 쓰였는데요. 각종 공사에. 예. 근데 거기다 더 문제는 뭐냐면 수의 계약이 증가한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수의 계약이 증가한다는 건 이 재정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경쟁 요소가 빠지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예. 2014년에 454건인데 2018년에 604건이에요. 679건 중에서 네. 수의 계약이 604건이니까 네. 거의 80몇 %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수의 계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90% 내외에.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안 한 걸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수의 계약이라는 얘기인데요. 수의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기장군이 이렇게 업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냥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수의 계약 그렇죠. 맞죠? 네, 네. 수의 계약에 이제 적당한 상대를 찾아내갖고 임의로 선택을 해갖고 네네. 계약을 이제 맺는 어떤 그런 구조죠. 그런데 이제 계약법상 모든 것을 원칙은 일반 경쟁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렇게 하겠다 보면 소소한 소액까지도 하게 되면 행정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그 때문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천만 원 이제 이하로 이것을 기준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이제 문제는 공공성도 떨어지고 또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큰 액수를 좀 허용해 줄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전문적인 어떤 공사여가지고 하는데 또 하나는 네. 재해복구 같이 이런 거 할 때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보면 80% 이상 하는 건 좀 급할 리가 없는 사업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의 계약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자체 쪽에서의 어떤 공정성을 기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근데 맹 의원께서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한 부분이 근데 그 수의 계약 문제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부분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의 계약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계약. 맞죠. 맞습니다. 수상하고 네, 사이다입니다. 의심스러운 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어감 자체가 이 수의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말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납득하기가 되게 힘든 업체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건설업 등록을 이제 하잖아요. 네. 열흘이 조금 지난 뒤부터
저희 기장군하고 지속적으로 한 달에 4건 이상씩을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실적이 전무한데 관에 그 계약을 따낸다는 게 하늘의 별따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 소장님, 이게 지금 실제 내용으로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지금 특히나 이제 뭐 업체 한 군데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 그냥 A 업체. A 업체. 2017년에 기장군이 A 업체랑 수의 계약을 43건이나 맺었어요. 네. 금액이 이제 5억 1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전체 수의 계약 건수의 9.1%. 네, 금액은 11%니까 10분의 1 정도 한 업체하고 한 거죠. 네. 이 기장군이 업체가 얼마나 많을 텐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데 기장군하고 수의 계약을 맺은 체결 업체 평균 계약 건수가 2.6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또 많으면 또 이해를 하는데 다른 업체는 2건, 3건 정도 하는데 여기는 43건을 한 거니까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금액으로 봐도 다른 업체들이 평균 2,700만 원 돈 정도 되는 걸 하는데 반해 이 A 업체는 5억 1,50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그 차이가 한 업체가 굉장히 크죠. 네. 제가 이걸 뽑아보니까 저도 이거 뽑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A 업체가 네. 이거 거의 100% 다 A 업체입니다. 이게 아, 지금 그게 다 다요? 쫙한 업체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43건이니까. 이러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거 네. 보는 순간 눈이 뭐 제가 잘못 봤나 했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 그 분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강국공사를. 더더군다나 네. 수의 계약을 들어가면서는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에 이 수의 계약 경우에 1회에서 5회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5회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무 후무한 거고요. 세기도 예, 아니 이거 진짜 전무 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 근데 그렇게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네. 많은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돌아오는 답변은 공부하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예, 내가 제3자의 하겠다, 예, 공부를.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감사원에 의뢰를 한 겁니다. 여기는 예산 낭비라는 항목에서 예산 낭비라는 부분에서 지적된 거죠. 예산 낭비가 제일 큰 부분인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업체가 견적을 내면 네. 저희 관에서는 이게 적정한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장군은 이 업체가 낸 견적서 그대로를 공사 금액을 다 내주는 달라는 대로 주는 거.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88%만 적정서를 두고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기장군은 100%가 아니고 한 110, 120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어요. 아, 이게 참. 제가 지자체들 이렇게 뭐 이제 자문 같은 걸 많이 해주는데요. 네. 수의 계약은 물론이고 모든 계약을 통틀어 10건만 돼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제기를 해서 항상 단체장들이 막 조사해봐라 막 이렇게 이런 경우 많은데 네. 막 갑자기 40몇 건 돼버리니까 할 말이 안 할 나오는데. 말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어떤 공사에 그 우리의 세금들이 그렇게 쓰였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네. 빅벙커가 실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보시죠. 심지어 물량마저도 달랐다는 거지. 그렇죠. 진짜 너무한다.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문제 제기를 해도. 와, 지금 이 내용 VCR을 좀 잘 보셨습니까? 예, 네. 좀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조금 정리를 이제 보셨지만 해드리면 어떤 공사를 해요. 네. 거기에 이제 업체에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네.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표준 공사비로 책정해 보면 그 절반 정도만 줘도 맞습니다. 되고 거기에서 좀 경쟁이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네.
2배가 오히려 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을 그냥 다 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또 끝이 아니야. 그 공사 물량, 일단 뭐 자재라든가 네. 이게 또 적어. 그거 지금 제대로 화면 안 보신 한 거. 거예요. 와, 맹현님 얼굴 완전 안 좋으시던데. 화나신 거. 아니 뭐 다시 보니까 참 참담하고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좋은 일들도 여기 나와서 네. 저희 기장군 이렇습니다라고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기장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가슴 아프고 죄송하죠. 예. 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딱 느낀 게 보통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이 정도까지 했을 때는 네.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나왔을 텐데 네. 이거 과연 공무원들 순환보직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짱밖에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발생하면요 즉각 그 과를 다 옮겨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를 했다는 거는 그 보통 탁월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 같기도 하고요. 아 이거는 개별 공무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자 그러면 네. 단순한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기장군은 업체가 낸 이 금액을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확인을 하는 게 당연하죠. 예, 예. 예. 행안부의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진행 기준에 이제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은요. 사실은 이것은 계약 담당자가 제출된 견적 가격을 거래 실내 가격이나 감정 가격을 비교 검토해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 금액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건 네. 이거 이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요. 선행적으로 그 발주를 하는 그 담당자가 기술적으로 이 검토를 마쳐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설계 내역서를 내줘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아웃라인을 제시해서 이만큼을 견적을 갖고 오세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데 지금 이 과정이 과연 제대로 됐냐 이것조차도 의문이 되는 거예요. 순서나 구조가 잘못되어 예, 있는 설계 거예요. 내역서를 줬는지조차도 저는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20% 가격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2배 정도 되는 거는 이거는 이거 어떤 기준점을 잡기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고 네, 네. 그걸 해야지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되게 답답한데? 그러니까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안 한 게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맹현님, 내역서 자체가 존재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맹현님 왜 기장군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도 안 왜 그렇게 했을까요? 했을까요? 이게 참 속상하고 기장 군의원으로서는 아주 좀 참담한 건데요. 예. 이 계약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말이 더 과간입니다.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 사업 부사가 견적 금액을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당연히. 잘 됐겠지. 그래서 난 네. 결제를 해줬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사업부서한테 물어보면 계약부서가 해준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인정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을 아예 안 한 겁니다. 이거 정말 특히나 저 기장 군민들은 처음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도 계속 아셨다면 이게 이렇게 진행됐을 리가 없으니까 충격이 되게 크시겠는데요. 근데 또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된 부분이 공사가 안 됐는데도 돈을 줬다고요? 준공이 났을 때는 또 담당 부서가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네,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조차를 안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냥 다 공사 금액이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여기서 네. 궁금한 게 분명히 이렇게 공사가 어쨌든 잘못돼 갖고 이렇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페널티에 대한 조항이 있었을 텐데 그럼 이러한 페널티에 대한 부분조차도 전혀 그러면 가동이 안 됐죠. 가동이 안 됐고 있기는 있습니까?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이거 있습니다. 문제가 큰 게 이 페널티 조항이 없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큰 겁니다.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 없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단가부터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예 거의 전반 모든 과정 자체가 페널티를 문제입니다. 어디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뭐 어차피 곪는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고 우리가 세사를 돋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기장 국민 여러분 특히나 좀 속상하시겠지만 꼭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되는데 그 정도 예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예가 엄청 많아요. 네, 그거 곱하기 엄청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장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장군의 예산이 얼마나 낭비됐는지 숫자로 한번 그러니까 얘기해 이게 주시죠. 적정한 걸 검토하지 않은 게 55건인데요. 예. 감사원 이제 감사를 한 거죠. 그 55건 중에서 감사 28건을 대상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억 9천만 원 중에서 계약 금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 과도하게 산정됐다. 이게 절반이네, 절반. 절반이죠. 예. 그러니까 두 배 준 거예요, 두 배.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제 공사를 아예 안 했는데 공사비를 그대로 지급한 게 2,100만 원이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계약 금액도 공사 진행도 확인 안 한 게 1억 5천만 원이니까 반이 넘는 거고요. 그리고 야, 근데 이게 참 지금 여기 보면 자료를
받았거든요. 네. A 업체와 체결한 23건의 실제 계약 금액 및 적정 계약 금액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진 2배씩이에요, 다. 네. 이건 누가 봐도 세간에 쓰이는 표현대로 까질 거 각오하고 약간 이제 계산을 이렇게 했다가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돼서 실질적인 금액으로 내려오고 근데 그런 게 전무한 상태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지자체 역할인데 그것이 또 전무했다. 심한 경우 4배짜리 든대요, 4배. 아, 그거 보고 계셨어요? 이게 참 정말. 맹 의원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네. 문제 제기를 해오시고 부딪혀 오셨잖아요. 예. 기장군은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행정 처분도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더 황당한 거는요.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니까 의원님만 안 건드리면 문제 없습니다. 와, 이건 뭐 의원님만 좀 조용히 계시면 아무 문제 없는데 네. 왜 들쑤셔가지고 아, 좀 네. 이거 무난하지 않느냐. 네. 더 골마서 터지기 전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서로 합당하게 좀 방법을 찾아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생하신다. 근데 여기서 이 정도 분위기면 이제 이렇게 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격도 없는데 계약을 맺었다는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맹 의원님, 이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네. 목이 아플 때 어느 병원 가십니까? 이비인후과. 그렇죠. 눈이 아플 때. 안과. 또- 그렇죠. 다 아플 때 우리가 찾는 전문 병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자격자한테 시술을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초래가 됩니까? 이 업체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그 처음에 네.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하수도 설비부터 시작해서 석공부터 이제 5만 대만 일들을 다 합니다. 이 아까 말한 A 업체께서요. 오토바이 면허증 가진 사람한테 그리고 면허증은 똑같지 않습니까? 면허증. 예, 내용은 틀려도 면허증. 그러니까 너 자동차도 그래 한번 운전해봐라. 오토바이 가졌지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위험하든지 말든지 그냥 시키는 거예요. 면허증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걸 시키는 내가 누구냐는 거죠. 이거를 무관해 허용해주는. 허용해주고 이거를 갖다가 묵인해 주는 거를. 자기들만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업체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게 돼버렸어요. 이 얘기가 정말 현실인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업체가 무자격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해당 분야로는 무자격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공사들을 했는지 빅벙커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보시죠. 네,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현장 소장으로 안 계셨었잖아요. 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 항상 100% 상주 그 현장에서 계속 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런 뭐 좀 미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등록된 업종인데도 이 업체가 한 공사가 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2년 동안 이 업체가 공사한 이 공사에 적합한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시공한 게 10건이에요. 예, 예. 이제 철근 콘크리트 등록된 이 업체인데 토공, 토목공사, 석공, 상하수, 설비, 포장공사 이런 걸 한 건데요. 예. 이걸로 한 10개 공사로 2억 6천만 원 이걸 자격 없는 상태에서 한 건데 그렇다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한 공사가 제대로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자격증이 있어도 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이 없는 곳은 당연히 저희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참.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 당연히 불법이고요. 그에 맞는 조치가 취해졌었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이거 당연히 불법입니다. 네. 예, 당연히 불법이고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은요, 네. 이렇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 업체가 현장 대리인을 허위로 이제 또 등록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격증을 빌려서 등록을 하면은 네.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하게 건설업을 등록하게 되면 똑같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이제 내게 돼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등록 자체가 안 되는 업체가 2년 동안 공사를 67건이나 네네. 이렇게 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땅한 조치를 취해져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네네네. 그렇죠. 저도 아까부터 냄새가. 상당함이 난다. 그리고 저는 이게 원래 국토부의 기준이 뭐가 있냐면요. 네. 자격증을 대여해주면 네. 원아웃이다. 투아웃, 쓰리아웃이 아니고 네.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요 현장 대리인이 의심 찍어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현장 대리인은 서울에 상주를 하고 계세요. 서울의 상주. 네, 그래서 현장이 지금 어디냐, 네. 맡고 있는 현장이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자격증 대여 미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네. 계좌 이체 내용이 있습니다. 어,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저는 아니, 정말 네. 거의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왜냐면 암암리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놓고 이출 내역서에 자격증 대여 미지급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전 죄의식도 없는 거잖아요. 죄의식도 없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은 그 말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그 성의도 그렇죠. 없다. 맞습니다. 성의도 없는 거예요. 성의도. 네. 그 말 맞추는 전문 성의도. 자격증 대여업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얘기죠. 네. 네네. 이게 참 업체가 대담한 건지 기장군이 허술한 건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이유인지 네, 저희들은 뭐 아까 이 의원이 코 이렇게 하셔서 이게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공사 금액 달래는 대로 다 줘. 공사가 안 되는데도 줘. 자격 없는데도 그 해당 분야의 공사 계약해줘. 자격증 있는 사람 그 현장에도 없어. 이게 다 한 업체야 또. 최고인데 이거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큰데요. 소장님 그러면 자, 이 업체에 관련된 문제로 예산이 얼마나 낭비된 거 다시 한번 숫자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선정된 게 1억 3천만 원이고 네. 공사하지도 않았는데 지급된 2,100만 원. 네. 그리고 공사가 막상 하고 난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썼기 때문에 사유가 안 되는데도. 예, 1억 5,700만 원 정도 낭비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요 케이스에서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액수가 적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기장군에서 받은 계약금의 8억 3천만 원 중에서 18%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밝혀졌으니까 네. 그 후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3,100만 원이라는 부분을 업체에서 환수하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장군에서 이 업체와 지금까지도 수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거는 보통은 이제 문제가 없더라도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얼른 피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다른 업체를 찾고 막 이럴 텐데 더 한다는 거는 좀 위로 볼까요? 근데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법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법을 네. 초월하고 있고 분명히 유법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법 위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유법합니다. 법 위에 네, 유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있을까요? 우리 왜 글자 하나 바꾸면 다른 표현이 된다고요? 콩밥이 있습니다. 법 위에 밥이 있구나. 이거 심각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만성화돼가지고 네. 이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네. 문제의식. 일반 사람들은 다 그 심각성을 네. 느끼고 있는데 네. 기장군만 유독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대 거부가 있어서 네. 이겨내는 거 아닐까요? 아유. 얼마 전에 네. 아마 그 유명한 유튜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사과 500개. 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군수님 사과하세요. 끝까지 듣고 말씀을 하세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할 일 없습니다. 내용을 다 들어보시죠. 사과하십시오. 노건기입니까? 빨리 사과하십시오. 노건기입니까? 사과하십시오. 정말 그 지구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4시간 가까이를. 그리고 군 의회를 그 모욕하는 발언들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제어할 수 있는 지금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잘못됐다라고 또 의회에서도
분명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 500개라고 하셨죠? 네네. 그 이유를 아세요? 아까 제가 초두 얘기한 거. 기장의 특산물이 사과로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픈 얘기인데 진짜. 지금 이 사안을 와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루기 전까지는 그 영상만 봤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가 겹쳐지니까 갑자기 좀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 같고, 왜냐하면 국민들도 보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기장군의 이 계약 문제가 그야말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하면, 못하면하고 좀 다른 표현이었죠. 예, 안 하면 예산이 어떻게 낭비될 수 있고 나중에 얼마나 국민들을 복장 터지게 할 수 있는가.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다른 분야의 돈은 없어서 못 쓴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면 그걸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좀 절대 화를 내셔야 되는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장군 하니까 기장 국민 모두가 포함된 이미지가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은데 기장 국민들은 아무 죄가 없죠. 그럼요. 무슨 죄가 예, 있습니까? 예. 자, 그래요. 얘기가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기장군 해수욕장에 모래를 넣는 과정에서도 기장군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마음을 먹고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 그래도 후마시설하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 어떻게 손에 쓰였는지도 잘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 이게 문제라는 신경 써도 걸 모르는 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기 다들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 황당